글쎄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총선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금방 정해질 것 같았던 후임 국무총리.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10년 전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고심 끝에 오늘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이른바 트라우마?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준혁입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튿날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일단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쇄신하겠다고 한 만큼 곧바로 후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주 넘게 조용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만나서 후임 총리 이야기 나눴겠구나 싶었는데요. 총리의 치읓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총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얘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견을 물어보라던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먼저 꺼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의아했다는 거죠. 민주당은 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대통령 뒤에서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인선한 다음에 이 인선에 대해서 혹시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걸 모르겠는데 야당이 총리 인선을 먼저 얘기한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으로 협치의 시동을 거는 듯했던 국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펼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민주당이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정홍원 트라우마 떠오르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후 대법관 출신 안대희, 기자 출신 문창국 후보가 연이어 낙마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 사표 쓴 총리를 2달 만에 다시 앉히는 초유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총리가 22대 국회와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는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후임을 지명한다 해도 청문회며 국회 표결이며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야는 법사위 쟁탈전 등 원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같은 이유로 21대 국회는 2달이 지나서야 국회를 열 수 있었죠. 사표 쓴 총리의 이 말 괜히 나온 게 아니란 겁니다. 아마 우리 이런 간담회를 앞으로 몇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렁탕이라도 먹으면서 또 계속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후임 총리 발표 전 야당과 사전 협의는 없을 거고 현재는 여러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이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장고 끝에 두는 악수가 될까요? 아니면 여야 협치, 국민 소통의 적임자 발탁할 수 있을까요?